나이가 들수록 가장 크게 다가오는 불안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입니다. 특히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면 그 불안감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요즘처럼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바쁜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은데 요양원은 너무 가격이 부담되고 간병인을 쓰자니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런 현실적인 걱정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하죠.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립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다가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두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큰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더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데요. 그 특별한 지혜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립할 수 있는 방법, 경제적 부담 없이도 편안히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시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립이 어려워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가지 선택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자녀와 함께 살면서 돌봄을 받거나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선택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의 68%가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세대 간의 생활 방식 차이, 가치관의 충돌,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부담감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들 눈치 보며 살기가 참 힘들어요. 라는 말씀을 자주 듣게 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전문 간병인의 월 급여는 보통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노인연금이 월 100만 원 내외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게다가 간병인과의 생활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양원은 어떨까요? 24시간 시간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우선 비용적인 부담이 큽니다. 일반적인 요양원의 월 비용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입니다. 또한 단체 생활에서 오는 제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하며 개인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도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주변에는 이미 이러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한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부터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 70세의 박 할아버지입니다. 5년 전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후 홀로 지내시던 중 다리를 다치면서 자립이 어려워지셨습니다. 처음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해결책을 찾아보셨지만 결국 새로운 길을 개척하셨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처음에 자녀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들과 딸의 집을 3개월씩 번갈아가며 지내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셨습니다. 자녀들의 집은 결코 부모의 집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뼈저리게 실감하셨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이면
혼자 방에서 드셔야 했고 자녀들의 차가운 말투에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해도 따뜻하게 품어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도 짜증을 내더군요. 결국 6개월 만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간병인을 고용해 보셨습니다. 하지만 월 300만 원이라는 비용은 연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웠고 자녀들의 지원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간병인들과의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소박한 식단과 생활 방식에 적응하지 못한 간병인들은 며칠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요양원도 시도해 보셨지만 한 달 만에 나오셨습니다. 마치 군대 같았어요.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져 있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자유로운 성격의 박 할아버지에게 요양원의 단체 생활은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단지 입구의 작은 마트에서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트를 운영하는 젊은 부부의 다툼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것이죠. 생활비가 빠듯한 젊은 부부의 모습에서 박 할아버지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셨습니다. 매일 잠깐씩 제 집에 와서 빨래를 해주고 집을 정돈해주며 두 끼 식사를 준비해 주시면 매달 100만 원의 수고비를 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제안에 젊은 부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이 선택은 양쪽 모두에게 윈윈이 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간병인이나 요양원 비용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젊은 부부는 추가 수입으로 생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더구나 서로에 대한 정도 생기면서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 진정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80세의 김 할아버지입니다.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오른쪽 신체의 감각을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더구나 외동딸은 힘든 결혼 생활로 인해 아버지를 돌볼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상황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은 몇십만 원이 전부였고 저축도 많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독특한 해결책을 찾아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외손자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셨습니다. 하지만 20대 청년인 외손자에게 이런 부담을 계속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죠. 젊은이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지 늙은 할아버지 때문에 발이 묶여서야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할아버지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집을 외손자에게 증여하는 대신 함께 살면서 최소한의 도움만 받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식사와 빨래 같은 일상적인 돌봄은 시간제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선 외손자는 집이라는 큰 자산을 얻게 되어 인생의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따로 집을 구할 필요가 없었죠. 김 할아버지는 매달 30에서 5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시간제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나머지는 외손자 부부가 가끔 챙겨주는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였습니다. 김 할아버지께서는 노인에게 가장 두려운 건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외손자가 곁에 있으니 그런 걱정은 없어졌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방식의 또 다른 장점은 세대 간의 교류였습니다. 외손자 부부와 함께 살면서 김 할아버지는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외손자 부부는 할아버지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가족 간의 유대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후의 자립 문제는 결코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창의적인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 원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0에서 400만 원의 간병인 비용이나 200에서 300만 원의 요양원 비용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보다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관계의 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박 할아버지의 사례에서 보듯이 단순히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간병인과의 관계가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에 그친다면 그것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자신의 자산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김 할아버지처럼 집이라는 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서로 좋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증여가 아닌 세대 간의 상생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넷째, 융통성 있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가 이웃과 맺은 관계나 김 할아버지가 만든 가족 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은 모두 이러한 융통성 있는 사고의 결과입니다. 다섯째,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노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두 분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립이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고 최소 3에서 5년 전부터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강할 때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신의 자산과 수입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연금액이 얼마인지, 저축은 얼마나 되는지, 보유한 부동산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변의 자원을 파악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복지 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자신의 희망사항과 현실적인 한계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미리 거부하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두 분의 사례처럼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더 좋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와 노력이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존엄성을 지키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막막해 보일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년의 자립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신 두 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노년의 자립 문제는 결코 막막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큰 돈이 없어도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존엄성을 지키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보겠다는 용기와 결단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해결책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웃과의 관계, 지역사회의 도움,
가족들과의 새로운 협력 방식 등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고 계신 분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